네, 눈도 많이 오는데 오시는데 너무 힘드셨죠? 네, 어쨌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정시 2시가 됐으니까요. 이제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동남권 운수물류 노동자 노동 실태 노동환경 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 제안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의뢰는 생략하도록 국민의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사말을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들의 인사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센터장님이신 최성태 센터장님의 인사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히 자료로 인사를 대신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신부장이 반드시 격식을 오신 분들에게 결례가 되니까 격식을 갖춰야 된다고 해서 준비된 인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센터장입니다. 정말 여러 일정으로 바쁘신데도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동남권 센터가 위치한 우리 동남권에는 아시다시피 동양 최대 규모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그리고 장수동 복합 물류센터 등 운수물류 산업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가락동 농수산시장은 전국 농수산물을 신속한 대량 유통으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농수산물 가격 안정화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수동 서울복합물류센터의 마켓컬리는 서울 지역과 경기, 인천 지역 등 수도권의 새벽 배송 시장 그리고 일일 물류를 성공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수산 먹거리를 클릭 한 번으로 새벽에 받는 이 편리함과 신속함의 이면에는 이곳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따로 인사를 못 드렸는데 바로 그분들이 여기 지금 같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여기 그 노동자들이 여기 실제로 와서 지금 토론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개소 이후에 동남권 노동자 노동 및 생활주택 조사, 또 IT 업종 노동자 노동 생활주택 조사 등을 진행하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개발을 해온 우리 동남권 센터에서는 이곳 물류 하용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실태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연구 착수가 미뤄지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연구 시간과 대상 접촉의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운수물류 단지 내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를 근접 연구하고 절박한 요구사항들을 파악해서 관련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연구 보고와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 모아진 자료와 의견들을 우리 센터는 소중히 정리해서 서울시,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들을 논의하겠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19 사태와 국제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우리 서민 노동자들에게 다가온 생존 이별이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는 앞으로도 사회에 그려진 곳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연구를 진행하고 오늘 발제를 해주시는 연구자들과 바쁜 시간을 내어 토론으로 힘을 보태주시는 토론자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히 바쁜 오전 생활에도 항상 우리 센터를 성원해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센터를 이끌어오면서 운수물류 노동자분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가장 열의를 갖고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열정만은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제 소개를 안 드렸는데요. 저는 센터 총괄국장을 맡고 있는 신영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저희 스탑 기간이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센터를 아낌없이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저희 김영중 상임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상임위원장 김현중입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요. 오늘은 눈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날 실외에서 일하시는 우리 노동자들 상당히 위험하고 어렵죠. 특히 택배 노동자 같은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저 역시 철도 노동자로서 추운 날 강바람을 맞으면서 철교에서 솔로잡을 했던 그 기억들이 납니다. 아무쪼록 이런 날 모든 노동자들의 안전을 바라면서 인사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구매한 물건을 좀 더 빠르게 받길 원하고 더욱더 신선한 먹거리를 원합니다. 최근에는 직접 매장을 찾아서 구매하기보다는 인터넷 마켓과 앱을 통해 필요한 물건을 온라인으로 주문합니다. 현대인의 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관련 산업의 구조를 바꾸었고 노동시장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류는 사람의 혈관과 같다고 합니다. 전국의 생산과 소비를 이어주는 물류 산업에 문제가 생기면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류 산업에서 실질적 운송을 책임지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 노동자 외에도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상하용 노동자, 분류 노동자에게도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위치한 서울 동남권에는 서울 시민의 생활과 산업에 필요한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는 가락시장과 서울복합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가락시장과 서울복합물류센터에는 3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물류산업의 특성상 야간 노동은 필수가 되었고 일부는 24시간 운영됩니다. 우리는 합리적 소비만을 고민하며 내 손에 쥐어진 많은 것들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희생이 전제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회사는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노동자가 희생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동남권 센터가 오늘 개최하는 토론회에서는 동남권 물류 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조사하여 서울시 관련 정책 수립에 제안을 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동남권 지역의 운수물류 노동자들은 남성 노동자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들은 휴일 확대와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임금 인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 증진과 복지시설 확충을 필요로 합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물류산업이 커지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노동자를 기억하고 계속 추워지는 날씨에 전국에서 고생하시는 노동자를 걱정해주는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노총은 동남권, 도심권, 동북권,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서울시에서 수탁받아 운영하며 서울시의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함께해 주시는 기관분들에게 한국노총 권역센터 사업에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한국노총은 언제나 어려움이 있는 노동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김영준 부위원장님께서는 한노총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지원 담당으로서 많은 무심양면에 많은 지원들을 아끼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너무 평소에도 감사드린다는 인사 드리고 싶은데요. 센터에 많은 관심 앞으로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은 저희 가락시장 하영 노동자 정혜덕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혜덕입니다. 오늘 서울시 동남권 운수물류 노동자 노동환경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가락시장에서 거의 40년 가까이, 용산에서 이제 가락동을 오면서 40년 가까이 됐습니다만, 우리 동남권 센터가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사회어디에서도 거의 없었다. 그래서 우리 동남권 센터가 또 서울시가 이걸 운영함으로써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되고 어떤 발전 전략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해서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행사 주최인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님 안 오셨습니다만 우리 김현중 상임부위원장님 또 동남권 노동자 종합센터 최선태 센터장님 또 택배노조 구자훈 지회장님 아직 여기 오시진 않았습니다만 저희들한테 많은 관심을 주시는 국회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복합물류센터와 특히 전국에서 출하된 농산물의 하역 작업을 하고 있는 가락시장 하역 노동자의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역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 조건의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코로나19는 가락시장에도 많은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다른 물류업종인 배달, 택배, 건설업종에 비해 임금 소득이 빈약해짐에 따라 하역 인력 수급 부족에 따른 인력난이 매우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하역 노동이 일요일 휴일도 없이 주 6일 근무와 야간 노동이 상존함에 따라 청년들이 더 이상 선호하지 않고 기존 조합원들의 고령화로 하역 노동뿐만 아니라 하역 물류 위기를 걱정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가락시장 도매법인은 출하 농산물의 안정적 하역과 최적의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므로 하역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은 노조와 법인 간의 중대한 공동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하역 임금 교섭에서 노사가 7.5% 인상과 일요일 할증으로 15,000원의 추가 지급을 도입하여 예전의 협상 관행보다 높게 인상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하역 인력난 해소에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하역 작업을 하는 현장의 더위와 추위, 먼지 등 매우 열악한 노동 환경의 개선, 복지 편의시설의 확대, 건강권 보호와 산업 안전의 증대 등 더 나은 일들을 위한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과제를 해소하고자 개최되는 오늘 토론회의 자장을 맡으신 이문호 소장님과 발제를 맡아 소중한 정책 과제를 제안해 주신 조국경 교수님, 최무현 교수님 그리고 네 분의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민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우리나라 출하 농산물의 주요 집산지인 가락시장이 젊은 청년들이 찾아오는 노동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역 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작업 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조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하역 노동자의 권익과 하역 물류 안정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서울시 동남권 운수물류 노동자 정책토론회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밖에 눈이 여전히 계속 내리네요. 우리 정혜석 위원장님 뵐 줄 알았더니 못 뵈서 계속 힘들게 서울시장 바뀌고 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항상 국회에서 제가 좀 마음이 좀 짠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우리 서울 그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동남권의 우리 최선태 센터장님 함께 오늘 이렇게 토론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들을 함께 담을 수 있게끔 자리 만들어 주셔서 센터 우리 그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 더군다나 요새 화물연대 노동자들 파업이 너무 어이없게도 정부의 그 대화는 하지 않고 강경 일변도 대화는 물론이거니와 이 5월달 파업을 접으면서 했던 약속조차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미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챙겨야 될 힘 있고 돈 있고 백 있고 늘 어울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챙기고 그 사람들의 고충만 챙기겠다. 그래서 이런 초부자 재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법인세를 감면해주겠다. 이런 것밖에 머릿속에 없는 정권과 저희도 사실 국회에서 국민의 민의를 대변해서 일을 하려니까 되게 어려움이 참 큽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럴지언데 현장의 노동자들이나 또 노동자를 지원하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힘이 들지 그 고통은 뭐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락시장 문제는 참 오래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락시장 하역 노동자들 고생하는 만큼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그런 논의조차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들 어떻게 보면 좀 더 함께 만나서 사회적 논의의 테이블을 크게 만들어서 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 그런 인식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지원이 결국 뭐 국회에서 법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정부가 예산 지원 대책, 그 지자체의 책임을 다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는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운수물류 책임지는 우리 노동자들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역할을 좀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좀 더 공론화시키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설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 연구진들,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국회에서 이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위해서 좀 제대로 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뭐 실태조사와 정책 대안까지 토론회에서 말씀해 주실 텐데 하나하나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영상 촬영을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다 이 토론 내용들을 상세하게 녹화해서 다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좀 작지만 알찬 토론회가 되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요. 저희 그 오신 분들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외빈 분들은 좀 앞으로 나와서 자리해 주시죠. 앞으로 다 나오시죠. 네. 앉으시고 뒤에 쓰시는 게 좀 여기 봐주십시오.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떻게 파이팅 한번 해? 다 나와서 파이팅 한번 하시죠. 다 나와서 책임져야 돼.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요. 하나, 둘, 셋. 파이팅! 다시 한번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위원장님 얘기해 두 번 들어. 그러면 잠시 자리 정리하고요.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희 이문호 자장님께 먼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장을 맡아주신 이문호 워크인 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그러면 소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스타일 같은 워크인 연구소의 이문호라고 합니다. 앞서 이 인사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 토론의 중요성과 그 다음에 기대를 잘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 귀하신 말씀 중에서도 부천옥에 이제 딱 들어와서 글을 써놨는데 물류는 그 생산과 소비를 이어주는 사람의 혈과가 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두 개를 연계시켜 주는 것이죠. 물류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물류가 전체 산업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노동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이제 다뤄야 될 것은 그만큼 사회적, 경제적 공헌을 크게 하고 있는 이 물류 노동자들이 과연 그만한 개혁을 갖고 있는지, 사회적 인정을 갖고 있는지 그런 토론회가 되는 걸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토론을 할 것으로 됩니다. 오늘 두 분의 발제하고 네 분의 이제 토론자 분들이 오셨는데 먼저 그 토론자 모신 분들을 소개하고 나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제 두 분인데요. 그 첫 번째 발제 제목은 서울 복합물류센터 택배 물류노동자 노동환경 실태 결과 및 정책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상지대 공공행정학과의 최무현 교수님이 발제해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발제는 주제는 가락시장 가역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 지원으로 한국공공사회학회 조국형 연구위원입니다. 그리고 토론자 네 분이 초청했습니다. 그 토론 순서대로 제가 소개를 드릴 텐데 먼저 첫 번째 토론하실 분은 부자훈 택배노조 송파 대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경기 항공노조 이민우 대외사업본부장님. 세 번째로는 한서대 보건학부의 최서연 교수님. 마지막으로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장소영 부연구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4시까지 마쳐야 될 시간이고요. 그래서 시간 배정을 봤더니 발표는 20분 내에 해주시고 그리고 토론은 10분 내 7분에서 10분 사이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간이 오버되면 제가 이렇게 사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발제자로서 최무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상기대 공동행정학과의 최무현 교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학교에서 오는데요,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근데 이 내리는 눈을 보면서 제가 연구하는 것 중에 근무 중에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악순우라고 하는 것들이 1순위였어요. 그래서 왜 악순우가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제가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눈이 펑펑 내리면 지금 군수 노동자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을 새삼하게 됐고요. 문수 물류 노동자들의 그 노고를 새삼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동남권 센터가 이제 관장하고 있는 이제 지역에 두 개 큰 이제 센터 단지가 있습니다. 가락시장 농수산 도매시장하고 서울복합 물류센터가 있는데요. 저희가 연구를 두 개 다 진행을 했고요. 제가 연구를 하면서 느낀 점은 같은 지역 내에 있지만 하는 일들에 따라 가지고 같은 운수 물류 노동자지만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먼저 서울복합 물류센터에 대한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어가지고 조 교수님께서 가락시장 운수 물류 노동자 조사문들을 발표하는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서울 같은 경우가 운수물류가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전체 전국적으로 볼 때 약 4분의 1 정도가 서울에 있는 이제 운수물류 노동자들이라고 하시고요. 그 중에서도 동남권에 한 17%, 18% 정도가 사실 집중되어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운수물류와 관련되어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 서울시 동남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수물류 노동자들의 그런 일약한 노동 환경이라든지 공기 관련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건강 부분과 관련된 그런 것들과 관련된 기준이 사실 여러 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자치구 단위에서 쉽게 말해서 그보다 더 낮은 단위의 그런 연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사실인 것 같고요. 저희 연구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큰 지역 단위, 강력 지역 단위가 아니라 좀 더 작은 자치구 단위의 그런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동남권 노동자 지원센터가 2019년에 이제 설립이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동남권역에 있는 노동 및 생활 실태 조사를 통해 가지고 노동 생활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정책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연구도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진행이 되어졌고요. 관련 니즈를 파악하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관련 정책이나 지도 개선안을 도출해서 어떻게 보면 센터 사업을 새롭게 발굴하고 그리고 서울시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제안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연구 목적은 그렇고요. 제 발제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서울 복합물류센터 운수물류 업종 종사자들을 한정 지어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되어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가 연구 대상이 되어지는 이제 서울 복합물류단지 혹은 센터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류단지라고 하는 것들이 화물의 운송, 하역 등을 위한 이제 물류단지 시설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 시설로 설치되어 있고요. 물류 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 개발되는 그런 것을 물류단지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 복합물류단지는 2004년 추진되어져서 2018년 준공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게 2015년부터 개장되어져 가지고 지금 한진이나 롯데 그리고 쿠팡, 마켓컬리 같은 그런 업체들이 1단계에 들어와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동부터 F동까지 구성되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복합 물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구 설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부터는 사실은 이제 표라든지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있긴 한데 발표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최대한 좀 줄여서 이제 발표문을 담았습니다. 저희의 연구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동남권 운수물류단지 내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 실태 및 정책 수요를 조사하는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저희들은 노동자 대상 설문조사와 그리고 정책 개발을 위한 FGI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설문조사는 저희가 450부를 해수로 했는데 그 중에 이제 25부 정도가 좀 미싱이 많아서 전개를 하고요. 428부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했고 분석을 이제 이 조사를 갖다 시행했던 것들은 노동 관련되어져 가지고 전문 설문업체한테 저희들이 의뢰해서 설문조사가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FGI는 설문조사 이전에 설문지 개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던 두 분의 FGI와 그리고 설문조사 이후에 정책 개발 목적으로 두 분의 그런 FGI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동남권 노동자 지원센터 회의실을 빌려가지고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 문항과 관련돼서는 크게 응답자 특성과 관련되어져 가지고 개인별, 가구별, 일자리 특성별 이제 어떻게 보면 응답자 특성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봤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그런 고용 환경에 대한 입직 경로라든지 계기, 그다음에 계약 형태라든지 관리 감독과 관련된 그런 전반적인 그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주로 이제 다뤄 보시는 부분이 노동 및 노동복지와 시티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건설교수와 임금 그리고 사회보험 적용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건강과 실태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기타 국생복지 관련된 부분들 중심으로 히트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 지원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쭤봤는데요. 시급한 종료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중요한 임금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제 그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수수료와 관련된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물어보고 오픈형으로 자유롭게 또 문의 사항들을 질문할 수 있도록 문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문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조사 대상의 특성은요, 남자 비율이 이제 4분의 3, 4분의 1 정도 되어지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연령별로도 좀
구성이 이제 좀 되어졌고요. 그리고 거주지로 끌어볼 때 한 70% 정도가 서울시 거주고 30% 정도가 서울 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의 평균 연령은 41.1세고요. 동거 가족수 평균적으로 볼 때 2.9명, 평균적인 그런 경제활동 가족수는 1.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운수물류 노동을 종사하시기 전에 이제 직전에 어떤 직업들을 살펴본 바로는 회사원이 한 약 40% 정도였고 자영업이 29% 그리고 한 20%는 유사 업종에 종사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노조가 비율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가 20%, 미가입자가 80%인데 사실 근무 사업소별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롯데와 같은 전통적인 그런 운수물류 쪽에서는 대부분 이제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반면에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그런 신흥 운수물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비노조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8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그 부분을 보시면서 제 말씀을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표 같은 부분은 다 뺐고요. 내용만 간단하게 담았습니다. 입직 경로 및 계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대부분 부인 광고와 지인 소개가 주된 입직 경로로 나탔습니다. 그런데 근무 사업 소별로는 차이가 좀 컸어요. 전통적인 물류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롯데 같은 경우에는 지인 소개가, 그리고 본사 주도의 그런 신흥물류 회사라고 하시는 것은 부인 광고를 중심으로 입직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시작한 계기로는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근로 조건이 좋아서 이전부터 해오던 업무라는 식으로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계약 형태와 차량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근로계약이 이제 높은 비율로 나타났지만 이것도 근무사업소별로 차이가 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에도 본인 소유, 그다음에 태평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가 50% 정도고요. 회사의 그런 지입 차량인 경우가 40% 정도 보였습니다. 이것도 근무사업소별로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서 유념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리 및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점이나 대리인 소장 혹은 관리자가 73.2%였고요. 본사 관리자가 11.7%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업무 수칙 위반자에 대한 불이익 유형으로는 구도 경고가 한 70%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도 근무사업소별로 차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 실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무 연수와 근무 환경과 관련된 부분인데 평균적인 근속 연수는 평균 8년이고요. 사업소별로 큰 편차가 있습니다. 롯데 같은 곳은 우선 28년 정도였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2.4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출근 시간 부분에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평균적인 노동 시간은 좀 비슷해서 약 12시간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주당 평균 근무일과 시간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주당 63.4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사실 유연하게 이제 업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5일이었고요. 주당 42.9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월급 지급과 그 방식과 관련돼서는 월급제와 일당제가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도 커서요. 롯데의 경우는 대부분 경우에 월급제였던 반면에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당제로 되어졌고 쿠팡은 그 정도 그 사이에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임금 구성 요소들도 좀 차이가 컸습니다. 롯데의 경우에는 집파, 배송 수수료가 그 대부분이었고요.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고정급이 중심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응답률 자체가 낮았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어서 그런 거 아니었다는 생각들이 들고요. 대부분 급여 맹세서는 수용하고 있다라고 응답이 들어졌습니다. 고용복지에 관련된 시트입니다. 사회보험과 관련돼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있고 산재보험과 이제 고용보험이 있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별로 큰 차이가 컸습니다.
사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경우에는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이 사실 주도를 하다 보니까 직역에 가깝기 때문에 대부분 다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것도 직장 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있는 반면에 롯데의 경우에는 미가입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역 가입자로 주로 나타났습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이제 규정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쿠팡이나 마켓컬리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죠. 거의 100% 정도 가입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시스템입니다. 질병과 관련된 질문을 드렸는데요. 약 30%가 목과 허리 질환을 가지고 계시고 고혈압이 한 20%, 관절 질환이 한 20% 정도 나타났습니다. 질병 발생 시기도 현 직장에 와서 새롭게 발생을 했거나 정세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서 건강과 관련되어가지고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재 경험을 한 언급자는 13.1%인데 특별히 롯데의 경우가 31.5%로 더 높게 나타나는 부분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업장애 위험 요소 같은 경우에는 상하차 위험이 47.1%였고요. 악천후 출근이 30%였습니다. 이것도 사업장별로 사실 흔치 않고 소음과 분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만도 대단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질병이나 재해 등으로 결근할 때에 개별 노동자의 부담이 어떻게 되어지느냐는 부분들에 대해서 롯데의 경우에 대부분 자비 부담으로 나타났고 쿠팡과 마켓컬리의 경우는 회사 부담들이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건강 시스템에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위험 상황에 대비한 안전수칙이나 보호장비 구비와 관련돼서는 사업소별로 편차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평균 안전보건교육시간은 평균적으로 연간 12.6시간이었고요. 이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업소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안전보건교육장소 같은 경우에도 사무실과 사업장, 그 다음에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비대면 같은 부분들도 널리 활용이 되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기타 우선 공유와 관련돼서는 평균 휴식 시간이 약 0.83시간으로 1시간이 되지 못했고요. 특별히 롯데 같은 경우는 0.44시간, 그리고 마켓컬리와 쿠팡은 좀 더 되긴 하지만 1시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계 시설 같은 경우에도 대단히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요. 샤워 시설 같은 경우는 갖춰져 있지 않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샤워 시설의 설치가 중요한 니즈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와 관련해서도 대부분 편의점에서 간단히 해결한다든지 차 안에서 해결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았고요. 점심을 먹지 않는다는 언급도 16.6%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없다는데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언어 괴롭힘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 대응에 대한 부분들인데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릴 부분 전체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서울복합운용센터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근무 사업소별로 맞춤형 정책 대안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복합운용센터가 같은 지역 내에 있는 어떻게 보면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것이고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롯데와 한진 같은 본사와 대리점의 연결을 기본으로 한 전통적인 운송물류 회사와 근래 식료품과 야간 배송을 위해서 본사 중심의 공격적인 투자와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직영 방식의 어떻게 보면 쿠팡과 마켓컬리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업소 간의 근본적인 운영 방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고 그것들은 조사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서 제가 카이스 값을 좀 구해봤는데 그냥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방식 자체가 다르다고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전통적인 운수물류 회사의 경우에는 지입 방식에 의거한 위탁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면 신흥 운수물류 회사의 경우에는 직영 방식이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의미하는 것들은 근무지역이 같다고 하더라도 근무 사업소별로 정책 능력을 상회할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대안 또한
근무 사업소별로 상이하게 적용되어지는 맞춤형이 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통적인 이제 과제는 임금 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합 운輸센터 노동자들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하는 것은 70%가 임금 인상이었고요. 후기 시설, 휴무인 확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FGI를 할 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모든 것들은 다 임금 다른 건 다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금 인상은 됐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그래서 임금 인상을 가장 중요한 그런 과제로 봤습니다. 그러면 복합물류센터의 그런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집파 및 배송 수수료의 폭은 얼마일까가 사실 되게 중요하고 앞으로 논의에 그런 레퍼런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할 때 평균적인 집파 수수료 혹은 배송 수수료 얼마이고 그리고 당신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수준의 그런 집파 수수료와 배송 수수료가 뭔지를 질문을 해봤습니다. 집파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576원이고요. 건당 적정한 것들을 1,000원 정도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송 수수료 같은 경우는 지금 869원이 평균 이제 수수료인데 적정 수수료는 1,200원 정도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집파 수수료 같은 경우는 433원 그리고 배송 수수료는 약 400원 정도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관련되어져 가지고 사실 이 부분이 좀 가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리미트는 상한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 수준에서 적정한 수준의 그런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레퍼런스는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서울복합물류센터의 노동자들의 요구사항들을 FGI의 그런 대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간 보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서울특별시와 국토부 차원에서의 그런 좀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처음부터 사실은 11개의 그 업체가 아니었고 누적적으로 11개의 업체가 되어진 건데 그 부분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의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공간 활용과 관련돼서도 좀 비효율적인 측면들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계셨고요. 그래서 공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전반적인 구성공리 복지시설의 개선들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부분 이제 외지에서 이제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여름과 겨울 어떻게 보면 대단히 어떻게 보면 극한적인 그런 기후 상태에 있을 때 대단히 어려움들을 많이 도로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대형 내공방기에 대한 수요 그리고 샤워 시설 같은 경우 퇴근할 때 샤워도 못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특별히 이제 전통적인 물류회사에서의 요구 사항이었는데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기력 시에 용차비 등의 차비 부담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지원이 필요한데 대체 인력 뱅크 같은 그런 지원책들을 갖다가 요구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회사에 대한 요구 사항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또 정부가 이런 회사가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한 안전들이 필요한 것들이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류 작업에 가동한 시간이 소요되어지고 배달 구역 배정의 비합리성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났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전반적인 업무 절차 및 업무 배정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류센터 내외의 공간 보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축, 복층화 같은 것들을 갖다가 요구했는데 이 부분들은 회사의 그런 시설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새로운 규제 등으로 인해서 전기 화물차가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기차 충전 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런 규제의 확대와 맞물려 가지고 전기차 충전 시설의 적극적인 확대가 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 이제 관리하는 공사에게 요구하는 것들도 주차 시설이 부족한 부분들, 주차 요금이 과도한 부분들, 식당 시설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 시설 개선과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곱 번째는 노령화가 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물류 노동자들의 대리 준비와 지원이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공제조합과 같은 그런 공제조합 설립 같은 그런 근본적인 그런 문제 해결책들도 강구해 줄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밖에 지입 차량 구매와 관련된 사기 피해 구제 같은 것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문제를 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조직과 인력적 같은 부분들도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저는 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하얀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정책자를 하게 된 한국공공사회학회 조국형 연구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리고 설문조사의 어떤 개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했던 서울국화물류센터와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을 분석하고 이어서 이제 추가 의견과 정책 제안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설문 자체가 두 지역의 이제 택배, 상하역, 현장 노동자를 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설문 문항이 약간 유사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교해 보시면 양쪽의 차이를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려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북하고 가락동, 장지역 바로 붙어 있죠. 가락지역 바로 붙어 있죠. 장지역은 수북화물센터고 동남권 최대 종합유통 도매시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농수산물 통해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아시다시피 불과 한 20년 전에는 파동도 있었죠. 그런 것 때문에 정부와 서울시가 이제 개입을 해서 설립한 종합도매시장입니다. 목적은 당연히 유통 효율성을 증대시켜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둘 다 어떤 더 만족을 누리자는 데서 주관한 것 같습니다. 역사 보겠습니다. 1977년에 당시 농수산부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흔히 말하는 농안법에 의해서 건립학습을 직접 하고요. 80년에 서울시가 개혁을 실패한 다음에 82년부터 85년 사이에 아이관리 차관이라든지 국비정을 통해서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85년 6월달에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출범 전에 담당했던 기구는 바로 서울시 산하의 지방공기업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가 관리를 총괄하고 있고, 이것이 현재 명칭이 10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가 가락동 도매시장을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85년 수산물, 86년 축산물, 88년 청가시장까지 순차적으로 개장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같은 정도하고요. 2009년에 상당히 때문에 1994년부터 해서 오랫동안 도매 균형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업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 가족은 다시 현대화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대화 사업을 지난 2015년에 가람으로 완공함으로써 1차적으로 완공했고요. 2017년에 이제 그쪽에 있던 다른 업체들과 함께 합의적으로 해서 일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제 큰데 냉사 악취 같은 게 많이 났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축산물 시장도 폐쇄하고 생산량도 중국으로 옮기게 됩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현황을 보겠습니다. 농업국과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관련 사항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어떤 농수산 관련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사실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바꾸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도입할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보시면 이 내용은 아시겠지만 현재 주로 농수산물이나 농산물 수산물에서 관할 법인이 농협 가락공함장, 서울청과 중앙청과, 동아청과, 한국청과, 대하청과 되어 있고, 수산물은 수육가락공함장, 강동수산, 서울건해산물에서 9개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주로 포커스를 맞췄던 것이 보면요, 당시 쉽게 보면 상근하나 하얀 농에 많이 수정되었는데 대부분이 경기 항원으로 소속에 있는 노조입니다. 약 11월 기준으로 1,300명 정도가 현재 노조로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21년도 기준으로 거래 시점을 보면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 관할하는 세 군데 가락, 강서, 양곡시장을 보면 가락시장이 80%가까이 되는 물량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물량의 금액 면에서.
밑에 보시면 이제 유통행 같은 거 보면요. 가락시장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될 것이 출입 차량인데 1일 기준으로 약 49,000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가락동에서 가락시장 쪽에서 이 출입 차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심야 시간대에 많은 어떤 위험과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락시장 노동자 설문조사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서 지난 8월, 9월 2달 동안 하였고요. 총 했던 설문지 중에서 일부를 제하고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을 제하고 약 399구를 분석하였는데 기본적으로 기초현황, 근로조건, 노동환경을 했습니다. 이 설문을 담당하는 노동 분야의 전문 설문조사 업체인 오감리서치에 의뢰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남성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실제 이제 가락시장에 있는 노조 같은 경우는 강원 노조에는 남성밖에 없지요. 여성분들은 아마 기술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시험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압도적으로 50대, 60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설국화물 같은 경우는 20, 30, 40, 50대가 거의 20%, 25% 사이로 거의 균등하게 되는 게 많고 60대 이상은 별로 없는데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60대 이상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바꿔 말하면 뭐다? 젊은 인력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나이 든 분이 많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도 커지고 질병도 많아지는 그런 위험이 있겠죠. 그 밑에 보시면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1명, 이 친구는 공사에 근무하는 친구를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30대 5명입니다. 그리고 거주 지역은 이제 6대 4 정도로 우리 서울국화물과 마찬가지로 서울이 조금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동부아지수는 일반적으로 3-4명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저 경제활동수는 보통 한 명 아니면 부부가 같이 하는 2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월 평균 가구수도 보시면 800 이상 1000만 원 이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뒤에 조사했더니 그 효율 없이 야근을 계속 하시는 경우, 연금 없이 이런 경우에 거의 나온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이전 특성은 이 의견에는 기본적으로 회사원이었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다가 왔고 관련 사역이라든지 택배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2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성이 있겠습니다. 노동조건 현황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설문지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도매법인, 아까 말씀드렸던 농, 수, 관련된 9개 도매법인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80% 이상으로 나와 있고요. 공사직은 특히 젊은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아마 공사에 근무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폭탄물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경우 85% 이상이 네,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 있고요. 구인가구.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화가 진행해서 나이 많으신 분이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서울국화물과는 다르게 지인 소개가 많은 걸로. 그리고 그럼 여성의 경우는 인력 소개서 같은 경우도 몇명 나왔습니다. 이게 66대 33의 이유는요. 아까 통계에서 3명이었기 때문에 2명 1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통계적으로 유명해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맨 밑에 보시면 이런 이유는 고령층이 많은 것은 대부분 다 자기가 근무했던 주변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입직을 하였다는 것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노동 유형이 대단히 심하게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야간 근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법인, 도매법인 종사하는 분들은 팀을 짜서 2교대 3교대식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다 심야 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노동 조건이 대단히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노동 실태를 보겠습니다. 근속연수는 보면 대부분 15년 이상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은 그만큼 더 작겠죠, 그죠? 그리고 평균 출근 시간은 오전 7시를 준비해서 나와 있고 퇴근 시간도 보통 4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주당 평균 근무일은 5일. 그래서 밑에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가락시장은 이 도매 시장에서 일이는데 이것이 보면은 토요일 오전에 경매를 하고 그리고 일요일 오후에 경매합니다. 그 사이 기간만 휴일인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당 평균 근무는 대부분 6일 이상이고요. 평균 근무 시간이 보면은 60시간, 70시간.
특히 일요일날 물량이 많이 들어오거나 명절 경우에는 80시간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 근무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4개의 교로 움직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보면은 각 조당 기본적으로 13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근무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당연히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가락동의 시장 같은 경우는 일하는 만큼 들어갔기 때문에 웬만하지 않고서는 거의 결론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은 결론이 거의 없는 것이 대부분이 되겠죠. 하루 아니면 이틀 정도. 물론 젊은 나이는 조금 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있습니다. 밑에 보시죠. 결론 사유는 대부분 다 너무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야근을 하다 보니 수면 부족으로 하루를 쉬거나 개인 업무는 주로 이제 조금 젊은 분들이 뭐 육아라든지 가사 등의 업무에 의해서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사대보험은요, 잘 아시다시피 2011년에 이제 거의 다 대부분이 사대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죠. 물론 예외적으로 몇 개의 어떤 전속성 등등이 있지만 실제 올 6월에 이미자 의원께서 발의한 어떤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의하면 내년 7월 하반기부터는 다 삭제되고 전체 100%가 다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분들 중에서 보면은 또 어떤 분들 보면은 신용불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태에 의해서 뭐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직장에 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고용보험 역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되어 있죠. 그러나 또 산재보험은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조는 100% 들어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정년보장은요, 정년보장이 있다 없다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신규일이 없기 때문에 정년이 지난 다음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임금적인 형태는 아시다시피 자기 일한 만큼 일당을 계산해서 일정 기간에 부당분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역시 발급되고 있고요. 자, 우리가 현재 노동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최근에 워라밸이라는 휴직 시간과 만족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73페이지에 보기표가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시간도 되지 않고 대부분 불만족인 경우가 많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불만족 사유 보면은 휴식 공개 시간도 없고 여름에 더위를 피하고 겨울에 추위를 피할 것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죠. 심지어 겨울에 온수도 제한급수가 돼가지고 마음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난다. 여성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에 샤워를 해야 되는데 샤워 시설 이용하지 않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있어도 못 쓴다는 것이죠. 그만큼 위생이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8페이지 보시면 노동환경 변화 분석이 나옵니다. 통일표는 좀 생략하고 간략하게 구매하겠습니다. 산업재해 관련한 산재 경험력으로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간 근무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세분화 있기 때문에 없다고 나오고요. 남성은 약 4분의 1 정도가 산재 경험이 있다고 나오는데 보시면 30대, 40대, 50대 나면서 말하자면 10대가 없는 20대가 없는 이유는 이분들 다 실내 근무하거나 봉사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령 노동자,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어떤 형태로 간에 몸이 아픈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 대부분 산재보험 처리한 것이 60% 이상이지만 일부는 자기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다른 예컨대 뭐 신용불량이라든지 다른 이유 때문에 본인이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고 맨 밑에 보시면 특이하게 신청 방법도 몰라서 신청을 안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특히 동아센터에서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원활하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동남센터가 아시다시피 4개 구역을 가능하잖아요. 강남, 서초, 송파, 강동에서 합하면은 인구가 200만이 넘습니다. 상당히 많은 지역이죠. 거기다가 플러스 이 근무하는 지역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 40%는 서울 외에 오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질병 상태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서울국밥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경우에 보시면 질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근무 자체가 몸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일하고 기본적으로 이것이 약 5분의 1 정도 드시고요. 가장 많은 것이 보면은 우리가 근육을 쓰는 목, 허리, 관절 이런 부분이 보면 합하면 거의 50%가량 이상이 이 부분에서 심각한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맨 밑에 보시면 현 직장에서 새롭게 이런 질환이 생겼다가 80%는 있고요. 기존에 있던 질환이 더 악화됐다는 또 15%. 그러면 실제 합하면 없습니다. 거의 기본적으로
다수가 이 택배 이 가락시장 현장에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위험된 것을 보면요, 특히 많이 논의되는 것이 바로 악천후에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고 상하차 위험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이제 소음, 이런 거, 분진, 먼지 이런 걸 들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안주심에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 적절한 교육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나오고 있고요. 안전교육 역시 설국학은 상당히 시간이 4시간 다시 많은데 이건 1시간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마음도 당연히 들어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규력이 안 들어오는 거겠죠. 직장의 괴롭힘은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끝으로 정책 제한 부분을 조금 평가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앞에서 했던 설국을 마찬가지로 유사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운수분류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당연히 1순위는 대부분이 다 이제 임금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10명 중에 4명 이상이 임금 인상. 그리고 특히보다 이 부분은 야근을 하거나 오랫동안 근무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쉴 수 있는 날이 작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을 대부분 들고 있고요. 우선 소득이 높거나 낮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특이하게 보시면요, 가구 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은 휴무를 할 데가 없습니다. 이분들의 시장 원래 일할 때문이거든요. 이분들 1000만 원 벌려면 매일 일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명도 없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맨 밑에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어떤 법 제도적인 준비 내지는 공사나 아니면 도매법인에서 이러한 내용을 협의해서 시간 조정을 함으로써 단축과 휴무를 할 때가 필요하고, 또 시간 단축시키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장비 기계 등도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휴식 공간, 사실은 그냥 그 작업장에서 쉰다는 것이죠. 더구나 추구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샤워 시설에서 마찬가지로 개선이 필요하다. 기타 비용 내용은요, 이제 통계로 나오다 보니까 숫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임금 이상을 한번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줄 쓰라는 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그러니까 실제로 노동자인데 노동에 대한 기본권이 지키지 않다고 해서 주 70시간, 80시간 근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상황을 논의하기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빠진 부분을 좀 생생하게 정보를 보고자 지난 12월 1일과 2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서 포커스 그룹 FGI를 정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항상 보는 게 하역 노동자들, 특히 상노동자들의 근무 시간이 너무나도 길다. 그래서 잠을 못 자고 근무하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보시면 경매 시간이 이제 조정할 수가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 하다 보니까 그만큼 공차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용차 비율이 없다 보니까 이 물건을 드리는 생산자들이 들어오는 시간이 대륙이 없다고 합니다. 들어올 때마다 일해야 되니까 대륙이다. 이런 부분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공사와 도매법인이 물량 배송 시간에 어떤 하액기한 오후 1시에 끝 이런 식으로 정해줘야지 일정 부분 동안에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휴가 시간이, 휴식 시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거 볼 수 있습니다. 하역물량과 수수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 9월 달에 어떤 항공노조와 그 다음에 법인 간의 어떤 수익등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분이 괜찮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더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다. 세 번째, 가능한 시설의 문제입니다.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떤 공사체계, 어떤 지나친 어떤 균형 강화 정비라든지 등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나 무유체, 특히 옥수수 같은 경우는 33도 올라가는데도 한낮에 계속 발간한다고 하더라고요. 장마철에 비를 타거나 유수가 되거나 겨울도 혹한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뜻한 물도 시간이 내려가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래서 2003년 내년 10월과 2027년에 추가의 경제학 계획을 해서 따로 이제 소채, 과일 이런 진단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중요하고, 밑에 특히 보십시오. 매연 문제 같은 경우 상당히 심각한 장기적인 질병을 유발하는데 올해 들어보니까 올해 지금까지 물충수를 3번이나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 해줘야 되는데 3개월에 한 번씩, 4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정도는 그냥 매연을 마시라는 말밖에 안 되지 않나. 이것은 농업법에 의해서 사실은 도매시장 기술자가 환경을 지켜줄 의무가 있는데 이런 면에서 공사는 좀 더 역할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교통 문제 이런 거 많이 힘들죠. 아까 말씀드렸처럼 하루에 뭐 4만 9천 명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불법 주차, 그 저녁에 사고의 위험성 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은 저녁에는 뭐 공사나 쓰거나 해서 질서 유지나 신호수 대비를 통해서 하면 상당히 아무래도 좀 되지 않을까. 제가 가시장 지나갈 때마다 거의 앰뷸런스 반응을 매일 봅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사고 예방에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 어떤 새벽에 출퇴근하다 보니까 상근 노동자들이 자가 주차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기준으로 주차비가 한 18만 원을 알고 있습니다. 이건 상근 노동자들에게 이거는 그냥 포로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 사실은 공사 측에서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주차비 감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공사 측에서 지나치게 의견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상하차 지점과도 비가 오는 우리와 똑같이 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심지어 가해마 같은 경우에 비 올 때도 조금 더 설치 안 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현장에 실제 하행하시는 분들은요 기계화가 정비해야 되는데 한 70% 하는데 너무 적었다고 하는 것이죠. 기계화가. 그래서 그만큼 알까리 안 되기 때문에 더욱더 사고의 위험이라든지 부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실은 공사나 도매법인이 사실은 확보 지원해야 될 그런 사례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계획해서 정책적으로 서울시가 추진해야 되도록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이제 음주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뭐 일하시는 분은 대부분 다 술, 담배 많이 하시잖아요. 음주하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그래서 이런 건 사실은 좀 강화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고객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를 통해서라도 다소로 강화하면 아마 좀 줄지 않을까. 또 흡연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추가하는 것이 이제 정기 건강검진을 좀 해주고 싶은데 이거 쉽지 않다는 것이 있고요. 아까 나왔지만 특보자들은 퇴직하면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 정년퇴임 이후에 어떤 복지, 근데 뭐 서울시가 앞에 나서서 희망 접근제도 등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여성 편의시설, 시설 현대화 과정에서 직원 식당, 사실 식사 문제가 민감하다고 그래서 좀 크게 해보면은 더 낫지 않을까. 권리금 문제는 사실 다른 건 아닌데 사실은 자기가 나옵시고 나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앞으로 공사와 노조와 서울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될 문제가 있을 겁니다. 발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토론자 분들 앞에 나와주시고요. 네, 두 분 발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물류노동자들의 그 열악한 실태를 이제 특별 노동자들의 바로 나가는 포함, 노동자들의 재해 사건 등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좀 알고 있었던 것들이 그 분야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종합적인 상이 그려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질적 양적들을 통해서 지원해주신 정책적 그 과제들은 우리가 깊이 새겨 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인가요? 뭐 쓸데없는 소리를 막 하지 말고 오늘 와서 이런 발표 좀 듣고 이러한 것이 의제로 등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목소리를 전달해야 될 거고요. 네 분의 토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자원 택배노조 소파 회장님이 토론해 주시겠는데요. 네 분이 한 7분 정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택배 노조로 하고 있는 부자원입니다. 제가 택배를 한 지는 지금 25년 차고요. 초창기부터 시작한 편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요. 지금 이런 좋은 자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저한테 보니까 저도 만족스러운 자료입니다. 지금 우리가 실제 그 택배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제일 필요한 게 사실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그 임금이거든요. 일한 만큼 적정한 보수를 많이 달라는 게 아니고 적정한 보수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사회적 생각과 우리 실제 돈을 주시는 분과의 그 갭이 있기 때문에 되게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만 노력하는 게 돼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제가 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구조 자체에 같이 묶여 있어요. 우리만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같이 풀어나가는 쪽에서 이런 토론을 한다 그래서 저도 참석하게 된 거고요. 개인적으로 좀 그 생각에 우리한테 또 보탬이 되는 거는 지금 오늘 또 오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만은 저희 쿠팡계를 들고 싶어요. 쿠팡은 지금 인력 수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외부로 웬만큼 다 정리를 하거든요. 사람 관리까지. 그 정도 그 시설, 기계의 발전 때문에 그 인력이 거기 맞춰져 가는 건데요. 물론 그 법으로까지는 거기 쫓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어떤 그 젊은 친구들이 쪽이 많은 이유가 외부 사용도 많이 하면서 그 웹에 많이 쫓아가면서 그 관리를 받으니까 사실 그 미스매치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 분류하는 거나 그다음에 물건의 배송에서 나와서 그 연결되는 과정이 많이 축소돼서 됐기 때문에 저는 그 웹을 좀 많이 추천하고 있고요. 우리도 지금 많이 그렇게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더 따라가야 되고요. 또 따라가면 쿠팡은 또 계속 그 사용 현상에 맞춰가지고 계속 발전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쿠팡 쪽에는 더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걸 좀 많이 쫓아서 그런 쪽에서 좀 관리하는 데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 자체는 지금 저희도 좀 제가 뭐 사진 카톡도 하나 좀 찍고는 왔는데 너무 비좁으니까 저희가 차를 대고 물건을 실어야 되고 하는 공간이 너무 적습니다. 적으면 이게 회사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데 회사에서 공간을 마련하려면 땅이 필요하거든요. 실제 터미널을 분구를 시켜야 되는데 터미널 분구가 안 돼요. 땅을 구하지도 못하고 구해서 해놔도 또 사회적으로 자기들 지역에 화물차 많이 온다고 그래서 반대를 하는 입장 때문에 그러면 못하게 되니까 우리도 저도 20년 전에도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같은 택배 회사끼리도 이거 나눠서 해보자. 그래서 저는 같이 중고회사 할 때도 소장들끼리 만나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이거 한번 같은 어려운 지역을 같이 합쳐서 해볼래?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이 필요합니다. 그게 지금 각 그 구별로 나와서 좀 소량으로 집중화시키는 게 좀 낫지 않은 게 제 생각이거든요. 또 경험이고요. 근데 지금 그 자리를 못 구해가지고 발전들을 못하니까 그게 좀 안타깝고요. 또 그게 시간은 우리한테는 지금 그 돈과 시간이 똑같은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거든요. 그 거리가 배송하는 거리가 멀어짐으로 해서 그 멀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 비용 추가는 거진 그냥 기사가 다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시 이것만 하면 될 걸 갖다가 더 멀어지기 때문에 외곽으로 더 나가니까 터미널이나 외곽으로 나갔을 때 1시간, 2시간 더 시간이 늘어나는데 근무 시간이 그런 거에 대한 비용은 그냥 기사가 공무원이 그냥 다 책임지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 자체가. 그렇다고 해마다 이게 저희한테 임금이 보장되는 게 물가 변동돼서 업그레이드가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질 전부 다 개인의 감수로 다 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좀 불공평하다고 보고요. 고객들도,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거기에 좀 맞춰서 같이 좀 임금을 올려서 서로 같이 잘 되는 쪽에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저희 노동자들한테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상입니다. 또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서 특히 임금 문제를 이제 무조건 올린다는 것이 아니라 적정 임금에 대한 요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상당히 역사의 부정 문제다.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같이 해결하는 그런 공간을 개렸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문제점들은 나중에 두 번 같이 했으면 좋겠어 대답을 주실 부분들은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발표 토론입니다. 두 번째 토론은 서울 경기 항공노조의 이민우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민우입니다. 먼저 우리 가락시장 1,300명 그 항원 노동자 조합원들이 하용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데요. 그 현실과 그분들에 대한 현실적 문제와 그분들에 대한 정책 과제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좀 해볼까 합니다. 물론 앞서 교수님께서 좋은 발표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발제에 대한 토론이라고 하기보다는 가락시장 하원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현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관련돼서 좀 개선할 과제들이 뭔가를 좀 말씀드리는 것이면 좀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노동시간 측면에서 보면, 노동조건 측면에서 보면 가락시장에 정상 출근해서 정부에서 출하된 농산물을 도매시장법인의 최적의 경매로 의해서 하역 노동자들은 하역 작업을 하고 그 작업한 대가로 하역 임금을 지급받아 생활하는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못 받고 있는 노동자이면서 가락시장 전체가 이 하역 노동자들의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네오박스에 있듯이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이 아니다 보니 주 6일 근무 5일제는 꿈이고 주 80, 90시간도 장사노동 이게 상존하고 심야 노동도 상존하고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에서는 말도 안 되고 이루어질 수 없는 다 불법 지대가 되겠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보호의 사각지대에 처해져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들이 우리 가락 항원노조, 성경기 항원노조는 항원노조 자체는 노조 조합원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하용 노동자가 되는 그런 클로즈드 제도에서 근로자 공급사업에 따른 자격권을 갖고 하용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당사자가 소위 말하는 저희들 사용자라고 하는 당사자가 없이 기본적인 체적으로도 적용받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것이 가락시장 하용 노동의 노동 조건에 대한 현실입니다. 임금 수준을 볼 때는 유사업종, 물론 배달택배 건설업종 노동자들이 많이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유사업종의 노동자들보다 지금 표에 보듯이 임금 비교를 해보면 좀 낮아져 있어서 특히나 코로나 한 3년이 지났는데 이 시대에 젊은 청년들이 가락시장에 와서 일자리를 찾아서 오는 경우 거의 없는 그러한 인력난 그리고 또 고령화가 오히려 그런 면에 따라서 고령화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임금 수준의 측면은 이렇고요. 노동 환경 측면에서 보면 4대 사회보험이 미적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산재보험은 2016년부터 좀 적용을 해서 한 6년 차가 됐는데 이 산재보험 자체도 경사노예 하역업종위원회를 꾸려서 거기에서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하역 산재보험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금 이게 산재보험을 지금 적용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통 산재보험 자체는 어차피 사용자에게 전액 부담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하역료에서도 부담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시장 한번 가보셨을 것 같은데 하역 작업 및 경매장 자체가 냉난방 시설도 부족하고 원지와 차량 또 매연 등 아주 열악한 작업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악한 작업 환경은 건강권도 매우 취약지대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토론자 선생님 오셨는데 산업안전 보건 한번 시켜서 전면적으로 한번 취해본 사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 상상은 소위 물리복합센터에서 여러 우리 앞서 토론을 계셨지만 건물 자체는 이렇게 큰 거대한 건물에서 가락시장에 들락거리는 농산물을 트럭에 싣고 와서 하역하고 경매하고 하는 것을
쿨한 시설 속에서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온방 시설이 이루어지면서 작업한다라는 상상이 있을 건데 전혀 예전에 그냥 건물 이거 바람 수동 무슨 통하고 차를 막 쌩쌩 다니고 뭐 이러한 부분이어서 사람안전 실태 조사는 진짜 필수적으로 한번 좀 해봐야지 구역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야근으로 보통 야근을 밥 먹듯이 하니까요. 뭐 밤에 10시, 11시, 새벽 2시, 3시에 경매가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새벽에 퇴근하게 하는데 또 하영 노동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자가용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박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비는 13만 원. 이 하역이 이 각 시장에서의 필수적인 노동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 넓은 땅에서 몇 명 평균 한 60만 평 되니까 이 넓은 땅에서 주차 공간 하나 제공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좀 아주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실, 샤워장, 식당, 노동자 사무실 등 복지 편의시설이 없는 곳도 있고 또 참 매우 열악합니다. 한번 가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하역을 위한 작업 장비 제공과 노후 장비 교체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농안법에 따라서 하역 장비의 제공 필수적인 도매법인의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참 아주 구습의 전통이 아직도 좀 남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장비로 노후해졌을 분들도 그래도 하역 노동자들 스스로 임대해서 사용하는 이러한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노동관계인데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 당사자는 물론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가락시장에서 하역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내 농산물이 들어오면 하차하고 그걸 분류하는 업무 그것이 우리 조합원들이 하는 하역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경매입니다. 이 경매는 도매시장 법인의 필수 경영사항입니다. 경매를 잘해야 자기들이 이익을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 하역 작업과 최적의 경매를 통해 판매 수수료를 수입을 하는 법인은 의료법상 사용자임이 분명한데 현재 부정을 하고 있다. 나 사용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법인의 하역 작업을 우리 하역 노동자들은 제공하고 유일한 본인들의 소득 원칙은 하역 임금을 생활하는 자인데 생활하는 자의 하역 노동은 법인을 위한 하역 근로임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용자임에도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요 정책 과제를 몇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일단 주사입시간 노사 근로자와 사용자 합의한 주 12시간 합쳐서 주 52시간 한도가 현행 법인데 이 부분에 관련된 실근로 시간이 정말로 단축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교대제 방식 등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선을 통해서 일가 양립을 실현하는 시간이 돼야 되겠다. 물론 제가 가로를 쳤지만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고민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병원 사업장도 24시간 들어가는 사업장이거든요. 그 안에서도 8시간 일하고 주 40시간 일하면서 교대제로 이 일을 수행해 나갑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분도 환자들과도 작업 수행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농산물 온다고 그 작업 수행이 불가능한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교대제 방식을 통한 일가 양립이 실현되는 작업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다 연결되는 내용입니다만 주 40시간을 추구하는 연장 심화 효율 수당이 도입되어야 될 것이고 4대 사회보험 적용이 되어야 된다. 소위 건보와 국민연금에 대한 직장 가입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고용보험도 가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찾아올 수 있는 적정 소득의 보전이 좀 필요하다. 물론 소득 제가 보기에는 적정 소득도 필요하지만 앞에 노동 환경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봅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은 야근하고 주 6일, 7일이라고 이런 거 절대 찾아오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난방시설 현대화나 흙먼지 제거, 매주 물 청소하고 차량 매연 제거에 강력한 환풍기나 공기정화기가 필요합니다. 안전보건 검사와 측정으로 건강권과 안전권을 좀 보장해야 될 것이고요. 보편적인 복지 편의시설 제공이나 주차비
13만 원 좀 반드시 좀 면제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도매법인의 하역 장비에 대한 전면 제공하고 노후빈 장비에 대한 안전 검사나 교체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매법인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인정과 노사 간의 원만한 노사 관계를 좀 지향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서 발제에 대한 보완적인 측면이 강하고요. 새로운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 같이 나중에 발제분께서 마무리 막판한테 언급을 하실 걸로 생각하고요. 다음 토론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토론으로서 한서대학교 보건학부의 최세현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우선 최명 교수님하고 조성 연구위원님의 발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번 그 실태 조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취약계층 노동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첫걸음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그 발제하신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열악한 노동 환경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열악한 노동 환경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조금 산업법이 개정되고 등대법이 시행되면서 취약계층 그 다음에 이제 노동안전보건을 확보해야지 되는 주체 이런 부분을 너무나 강력히 얘기하지만 정말로 취약한 그런 노동환경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우선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돼서 건강권 확보와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복합물류센터에 계신 분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역 노동자 하시는 분하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같은 업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업무의 특성이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지 되고 거기에 이제 봤을 때 우리가 당연히 장시간 일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하역 작업이나 이런 부분은 화물 노동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커다랗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상하차로 인해서 사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따라서 중요한 거는 업무의 특성을 정확하게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 이때 그 장시간 근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근로격계 질환, 특히 고령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격계 질환하고 요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 안전보건과 관련되어 있는 건강권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산재로도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보면 쿠팡하고 마켓컬리가 이제 나옵니다. 복합물류에서 보게 되면 안전보건 교육도 거의 90% 이상 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봤을 때 얼마만큼 교육이 되고 있냐, 안전보건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느냐에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냉장, 냉동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좀 문제로 이제 앞으로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그런 물류의 형태하고는 좀 다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런 건강 이상이라든가 이 부분도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명확하게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근로계 질환과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기온과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 온도와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작업 환경과 근로자분들의 건강 이상과의 관련성이 확인이 되어야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고령화와 관련이 되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실은 올해 이제 다른 사업에서 택배와 관련되어 있는 택배 노동자분들의 작업 환경 실태를 좀 본 적이 있습니다. 택배 업무를 시작한 이후에 근로계 질환이 발생한 비율이 거의 50%가 넘게 나타나고 또 두 번째로 위장과 관련되어 있는 장애 이런 부분, 내신과 관련되어 있는 그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현저하게 이제 높아지는 그런 결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강권 확보를 위한 책임의 주체에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고용 관계와 관련되어서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그 노동 환경을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이런 고용의 구조라든가 그 다음에 계약과의 관계, 그 다음에 안전보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그 계약서상에 또 계약으로서의 그 책임이 명확화가 되어져 있는가를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역 노동자 같은 경우에 이제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이 있는데 휴게 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여성분들은 거의 100% 주방 근무를 하고 남성분들은 야간 근무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방 근무와 야간 근무는 원래 근무 형태도 벌써 이제 좀 문제가 되어 있고 여성분들이 하는 업무와 남성분들이 하는 업무가 분명히 다를 것이기 때문에 노출되는 위험 인자도 다르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그 산업 전반에 걸쳐서 위험성 평가라는 부분을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위험성 평가의 그런 수준까지 접근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시는 업무에서 위험한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이제 뭐 휴게 시간, 휴게 시설 확보. 근데 휴게 시설을 허용하시지 않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휴게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 구조의 명확화라든가 그 다음에 특수형태 근로자로서 이분들이 취약 노동자라고 하는 부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안전보건과 관련돼서 전반적인 실태 조사와 그 다음에 개선안을 갖다가 도출해내는 그런 전수조사를 갖다 제안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근로조건의 변화, 그 다음에 작업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져야지 될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저는 이제 다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 제기와 또는 지원, 정책적 지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여러 번째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 전수,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특히 이제 직종의 특성에 따른 이 영향력이 다를 거고 그에 따른 정책적 방향도 다를 거다라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마지막 토론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장소연 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텔하는 김현우입니다. 오늘 이런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결제해 주셔서 많이 듣고 배우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현장의 상황을 알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물류라는 산업 자체가 활동 자체에 기업 간에 이제 크게 차별화 요소를 두기가 과거에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과 경쟁을 할 때 단가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마진이 낮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부족했던 상황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과거에는 고정 시설을 이제 기준으로 활동을 한다든지 고정 이제 사역자가 정해져 있었을 경우에는 그래도 근로환경 개선에 좀 용이한 측면이 있었을 수 있는데 최근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노동자성 사업자, 그러니까 호직이라든지 플랫폼 노동자 같은 형태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좀 더 노동 환경 개선에 더 어려운 그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로 요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업무 특성과 고용 계약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오늘 이 토론에 초대를 받고 토론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시는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제가 잘 명확하게 인지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택배 노동자라고 했을 때 크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분류하시는 분들, 분류 작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마역 노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배송 업무를 하시는 분들 크게 이렇게 업무 특성으로 나눠질 것 같아요. 근데 배송기사 하시는 분이 사마역 작업도 하시거든요. 분류 작업도 하시고 중복되지만 업무 특성으로 보면 구분이 됩니다. 보통 분류 작업을 하거나 사마역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단기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이 쓰시죠. 지금 알바하고도 들리고 굉장히 야간 시간에 그 외에 나가 있는 그 허브터미널로 나가서 굉장히 힘든 노동 강도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마역 작업을 할 때는 보통 위에서 아래로 물건을 내리거나 아래에서 위로 물건을 적재하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지만 어깨랑 팔이 많이 아프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제 택배 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상하차를 하실 때 택배 차량의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뛰어서 내리시고 타고 올라가시고 하기 때문에 무릎이 많이 아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업무 특성을 좀 고려해서 노동 환경 실질적인 개선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약 관계에 있어서도 택배 기사님들은 그 노동조성 사업자시잖아요. 특보직에 해당하시기 때문에 또 수입이 수수료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업무량이 본인의 수입에 직결되어 있게 돼 있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코로나 여파임에서도 그렇고 전자상거래 증가로 영향으로도 마찬가지고 업무량이 굉장히 늘었는데 이 업무량을 본인의 의도에 의해서 하시는 건지 회사의 강요에 의해서 하시는 건지인데 이 구분을 짓기가 모호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근로시간을 제한을 하든 업무량을 제한을 하든 뭔가 제한할 수 있는 정책이 있었으면 사실 이 과부 사람들하는 이름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지만 그 기준을 정하는 게 굉장히 모호한 특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논의가 좀 앞으로 자주 노동자분들과 정부 관계자분들과 이들을 사용하는 택배사들이 같이 논의해야 될 숙제라고 좀 보여지고요. 분류작업자나 시설 내에서 상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동직이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 노하우가 전수가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시설 내에 굉장히 많은 시설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도 왔다 갔다 하고 기계들이 많은 상황에서 분진이라든지 소음의 노출도 굉장히 강하고 아까 정책기관에도 나왔지만 야외에서 근무를 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눈비가 오거나 추위 학서 시기에 굉장히 이제 어렵다고들 하세요. 그리고 또 장소 일하시는 근무 장소 자체가 교외에 있는 경우가 많고 차가 없이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서 출퇴근에 좀 어려움이 있다. 안전에 굉장히 취약한 특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할 때 정책적 개선도 필요하고 사용자들의 책임성 강화도 필요하지만 미래 환경을 대응하는 차원에서 저는 기술에 대해서 좀 열린 시각으로 도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기술이라고 하시면 문이나 이런 걸 생각하셔가지고 노동자들 없애고 다 기계로 대체하려고 하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사실 기술이라는 게 아주 간단한 하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것부터 아주 복합적인 것까지 좀 열어놓고 노동자들도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사용자들도 그거에 대한 많은 투자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제 분구 얘기도 하시고 업무량에 대비 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아까 얘기해 주셨었는데 사실 이제 시설 공간이 부족한 거는 시설의 건폐율 건축법에서 건폐율 제한 때문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나 밀집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공간 자체가 부족한 특성이 있는데 거기에 집값까지 높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싼데 충분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나오지가 않아서 다른 지방하고 굉장히 차별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국토부나 이런 정부 차원에서는 공공 기관의 유휴부지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진출입로 답변에 있는 유휴부지나 이런 것들을 물류 시설을 뭔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지금 점점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인구 아까 얘기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택배라는 업무 특성이 한 동네에 여러 택배사가 동시에 배달을 하기 때문에 공동화가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서울같이 굉장히 수요가 밀집되어 있는 곳은 공동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동화를 하려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아주 좁은 지역에 그 물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굉장히 고효율화된 기술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택배사 간의 정보 공유가 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롯데에서 집하한 물건인데 CJ가 배송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CJ 물건을 롯데가 집하할 수 있어야 되는 물건이라서 그런 상황이라서 정보 공유가 돼야 되는데 일단 기업들이 정보 공유를 하지 않고 택배사 간의 정보 표준이 이루어져 있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도 이제 정보 표준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지금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으로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정보화라든지
기술 도입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열어놓고 어떤 게 필요하고 어느 지역이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센터에서 더 깊이 있게 좀 상세하게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최교수님 말씀에 이어서 그 업무 특성에 따른 다른 영향력, 다른 정책적 과제가 있을 거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면서 기술에 대한 열린시가, 즉 기술이 좀 더 인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새겨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물산업의 어떤 효율성을 위한 공동화 사업 충분히 우리가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0분 정도 남았는데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받고요. 만약에 없으신 것 같은데 없으시면 그러면 지금 토론에 대해서 두 분께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은 토론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그림들이 많았고요. 지정보고서에는 이게 최대한 수용해서 그 부분을 담아가지고 만족도를 최대한 높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물류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그냥 단순히 실질적으로 조사를 보고하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고민들이 있어요. 이론적인 얘기는 남지는 않았거든요.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물류 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류 산업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고, 물류 노동자의 특성이 있는 건데, 제가 좀 궁금한 건 뭐냐면, 물류 노동자가 이렇게 보면 구조적인 차별이 보여져 있는 거야. 사실 이걸 갖다 이중 노동시장이라고 보통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사실 없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차별적인 구조를 이렇게 틀어놓는 체계적인 노력들을 전향성이 없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로는 지금 사실은 두 개의 큰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에 있는 센터를 갖다 분석을 했지만, 그 안에서의 어떻게 보면 노동자의 특성들은 되게 상이해요. 너무너무 상이합니다. 제가 국가물리센터를 이야기했지만, 국가물리센터는 크게 보게 되면 두 개의 노동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택배 물류회사의 그런 노동자가 있는 거고, 신흥 어떻게 보면 본사 지정의 그런 물류회사의 노동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 쿠팡과 마켓플레이를 이야기 많이 하지만, 쿠팡과 마켓플레이는 이쪽이 뭐냐면 노동자에 대한 그런 통제가 대단히 강력해요. 그래서 처음을 노동하기 힘들고요. FGI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들이 그 노동 현실에 대해서 잘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반면에 전통적인 물류회사 같은 경우는 노조의 가입률이라든지 불이익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자기의 상황들을 잘 설명도 하고 불만족하는 것도 다 드러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드러나니까 불만이 높고 문제가 많은 것은 보여요. 근데 쿠팡이나 마켓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러워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족도와 관련된 조사를 했는데, 마켓플레이는 165명이 자신했거든요. 만족도에 대해서 유명한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지 못한 측면들이 존재하고, 그 특성들을 좀 반영한 연구들이 좀 필요하고, 추가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오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경 변화에 대한 말씀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실은 운输물류 관련되어서 노동자 관련되어서 이제 사실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은, 이 흐름들은 앞으로 계속 바뀌어갈 거예요. 강원 노조나 전통적인 단지나 택배 같은 이제 물류회사의 그런 노동자들의 이제 고용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부터 해서
환경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환경 변화 중에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는 것을 보면 전망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네, 충분히 동의하고요. 저는 간단하게 이제 내부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 제 여기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해 주셨던 그 구자원 그 본회장님의 말씀 보면 이제 어떻든 가장 큰 문제는 보수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회적 비용에 대한 합의가 먼저 돼야 되고 그것은 단순한 어떤 지역 차원이 아니라 고용시장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불이익에 대한 논의가 그런 어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제 이민우 본부장님 말씀 중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근로 시간의 단축과 실질적인 임금 문제를 하시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의 임금인가? 어떻게 보면은 제시하셨던 말씀이 잠깐 보시면 지금 아니 3년 동안에 특화된 그런 어떤 배달 아이들의 그런 단가거든요. 지금은 이제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기에 우리가 노동 임금의 어떤 적정성을 산정하기 위해서 어떤 물가 지수라든지 시간의 공정을 반영하는 그런 어떤 지수 같은 것을 조금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 제가 좀 더 충분히 좋은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최소영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은 뭐 대단히 크게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구가 줄고 있고 아시다시피 벌써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고령 인구가 작년에 2억 명을 넘어서 고령 사회를 진입했다고 합니다. 동아시아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노동 환경이 변하는 기본적인 우리는 고령화에 많이 얘기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 교수님 말처럼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으나 이 전수조사를 어떻게 접근할까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건강권에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이게 기본적으로는 어떤 고용의 책임 문제와 그다음에 위험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이런 것이 좀 선행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 연구가 좀 부족했고 여기에서 좀 더 어떤 그 의학적인 이런 접근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최 교수님과 그 부분에 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존에 있는 서울구 건물 같은 경우도 공간을 활용하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가. 그 다음에 이제 가락시장 같은 경우 빨리 근대화 추진되고 주차시 같은 경우 완비되면 훨씬 나을 것인데 그런 면에서 어떤 보면은 서울시와 공사 측에서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문제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들이 좀 더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최 교수님의 어떤 토론과 저에게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창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크게 와닿는 게 이제 지역과의 공생 이런 말씀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이런 공동체 사회라 측면에서 볼 때는 이런 비용을 주체들이 분담해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서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구가 필요한데 우리 사회가 아직은 그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더 활발한 논의와 연구가 우리 장 박사님께서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발제와 토론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을 계기로 그동안 어렴풋이 알았던 물류노동자의 실질조사가 그래도 상당 부분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서 다가온 점, 그 다음에 정책적 개선 방향에 올라가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일깨워준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상당히 이 기술 변화 또는 팬데믹 이후에 이 물류 산업의 변화가 많은데 앞으로 아마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AI도 들어올 거고 빅데이터 활용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이 물류하고 이제 유통 경계가 이제 없어지면서 더 많은 이제 사업 모델이 발전이 될 텐데 그런 이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 우리 이끌어가는 노동자들이 좀 더 개선된 생활, 개선된 노동 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